나는 그날 아침 삼촌의 방문을 발로 차부수며 들어갔다. 신발 한 짝을 손에 쥐고 그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다. 이제 끝났어. 이 계자식아. 삼촌의 눈이 커지며 공포로 물들었고 그 순간 나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판을 뒤집을 차례였다. 내 이름은 민준이다.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에서 자란 평범한 28살 직장인. 하지만 내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다. 삼촌, 아니, 우리 가족의 암덩어리인 그놈 때문에. 삼촌은 어머니의 동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불쌍한 척, 직장 일은 불운한 남자로 포장됐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집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고 특히 여동생 수연이를 노렸다. 수연이는 내 여동생이자 우리 형제들의 유일한 여자아이, 18살, 고등학교 3학년.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만 삼촌의 그늘 아래서 점점 시들어갔다. 삼촌은 수연이의 신발을 숨기곤 했다. 봉사해야지, 집안일을 해야 신발을 돌려줄게 그렇게 말하며 강제로 청소, 빨래, 요리를 시켰다. 봉사. 웃기지 마. 그건 그냥 노예 짓이었다. 수연이가 학교 갈 때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나가거나 늦게 가야 했고 그럴 때마다 삼촌은 웃으며 지켜봤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법이야. 이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장면들이 스치듯 떠올랐다. 수연이가 울면서 신발을 찾는 모습, 삼촌이 숨어서 비웃는 그 얼굴. 왜 우리는 더 일찍 움직이지 않았을까? 형인 나와 동생 영호는 직장 때문에 바빴고 막내 수연이는 너무 약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영호가 먼저 연락했다. 형, 이제 안 돼. 수연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자살할까봐 무서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우리 형제들은 모였다.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삼촌을 완전히 무너뜨릴 법과 도덕의 경계에서 균형을 맞춘 반격.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대신 삼촌의 방으로 갔다. 문을 차 부수자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얘야, 이 새끼가. 그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신발을 던지며 말했다. 이게 내가 수연이한테 한 짓이야. 이제 내 차례지. 영호가 뒤에서 들어오며 문을 잠갔다. 우리는 삼촌을 의자에 앉히고 그의 손을 묶었다. 폭력. 아니, 우리는 그만큼 야만적이지 않았다. 대신 증거를 보여줬다. 수연이가 몰래 찍은 사진들, 삼촌이 신발을 숨기는 영상, 그리고 그의 과거 그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이유, 여직원 괴롭힘.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는 더듬거렸다. 내 속에서 분노가 끓었다. 왜 이런 인간이 우리 가족을 망쳤을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후회할 때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를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비밀을 파헤쳤다. 삼촌의 핸드폰을 뒤지니 더 끔찍한 게 나왔다. 수연이뿐만 아니라 이웃집 딸아이 사진까지. 변태였다. 내 손이 떨렸다. 너 같은 놈이 왜 사는 거지? 영호가 속삭였다. 우리는 수연이를 불렀다. 그녀가 들어오자 눈물이 흘렀다. 오빠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었다. 우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지킬게. 삼촌은 애원했다. 제발, 가족이잖아. 웃기는 소리. 가족. 그는 우리를 파괴한 괴물이었다. 내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 판을 뒤집는 건 시작일 뿐. 우리는 그를 끌고 나가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삼촌이 도망치려 했고 영호가 그를 붙잡다 넘어졌다. 피가 흘렀다. 공포가 밀려왔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었나?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우리는 진술을 했다. 삼촌은 체포됐고 수연이의 증언이 결정타였다. 하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후유증이 컸다. 영호의 상처, 수연이의 트라우마.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이게 정말 승리인가? 독백이 이어졌다. 가족을 지키려다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삼촌의 재판이 시작됐다. 우리는 증인으로 섰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가 우리를 공격했다. 가족 간 오해일 뿐입니다. 오해?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수연이가 증언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은 제 신발을 숨기고 매일 집안일을 강요했어요. 학교에 늦게 가게 만들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했다. 하지만 삼촌은 끝까지 부정했다. 나는 봉사를 가르친 거야. 그의 외침에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왜 이런 인간이 태어났을까? 어머니의 동생인데 하지만 혈연은 핑계가 될 수 없었다. 우리는 이겼다. 삼촌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가 말했다. 형, 이제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수연이를 지켜야 해. 수연이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밝은 미소였다.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가족의 힘인가? 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삼촌의 친구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익명의 전화, 문 앞에 놓인 협박 편지. 너희가 삼촌을 망쳤어. 영호가 화를 냈다. 이 새끼들, 또 시작이야. 우리는 다시 모였다.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CCTV를 설치했다. 내 독백이 깊어졌다. 왜 악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왜 계속 싸워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연이를 위해. 협박이 이어지자 우리의 일상이 다시 흔들렸다. 아침에 출근하려 문을 열자 문 앞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수연이의 것과 똑같은 모델.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삼촌의 짓인가?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었다. 영호가 달려와 봤다. 형, 이 새끼들 누군지 알아봐야 해.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느렸다. 서울의 바쁜 경찰들, 이해는 갔지만 분노가 치밀었다. 내 마음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수연이는 이제 겨우 웃기 시작했는데 수연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소문이 퍼졌다. 너희 집 삼촌이 감옥 갔대. 아이들의 속삭임이 그녀를 상처 입혔다. 그녀가 집에 와 울며 말했다. 오빠, 나 학교 안 갈래.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는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우리가 있어? 견뎌보자. 영호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니 온라인 추적에 능했다. 삼촌의 옛 친구들, 그중 한 명이 주범이었다. 이름은 철수, 삼촌의 술친구. 우리는 그를 찾아갔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비웃었다. 너희가 삼촌을 팔아넘겼지? 가족도 아니야. 영호가 주먹을 쥐었다. 가족. 그놈이 수연이한테 한 짓을 알아. 긴장된 대화가 이어졌다. 철수는 인정했다.
그냥 장난이야. 신발. 재미로 한 거지, 재미? 내 속에서 사리가 피어올랐다. 우리는 녹음기를 켜두고 증거를 모았다. 철수를 경찰에 넘겼다. 그는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협박은 멈췄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다. 이게 반복될까? 우리 가족은 영원히 저주받은 건가? 독백이 밤을 지새웠다. 수연이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말했다. 가 깊어요.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우리는 그녀를 지지했다. 시간이 지나 수연이가 대학 입시에 집중했다. 그녀는 미대를 꿈꿨다.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오빠, 이 그림 봐, 우리 가족이야. 이 그녀의 그림 속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놓쳤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상사가 말했다. 민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내 대답은 없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모두 삼촌 때문이야. 그놈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영호와 나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형, 우리가 한계 옳았어.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연하지. 수연이를 구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다.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를 의지했다. 막내 수연이를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다. 하지만 삼촌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그 글씨를 보자.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웃으며 식사했다. 수연이가 요리를 했다. 오빠들, 맛있게 먹어.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녹았다. 하지만 식사 중 수연이가 물었다. 삼촌은? 지금 어때? 우리는 침묵했다. 영호가 대답했다. 잊어버려. 우리만 생각해. 은혜의 독백이 이어졌다. 잊을 수 있을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재판 후유증이 왔다.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다. 가족 내 학대, 형제들의 반격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익명이었지만 이웃들이 알았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혈육을 배신했어. 그런 말들이 상처였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너희가 우리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 수연이가 강해졌다. 그녀는 학교에서 연설을 했다. 학대는 침묵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말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는 승리를 가져왔지만 새로운 전쟁을 불렀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했다. 삼촌의 출소가 다가왔다. 1년 반 만에. 소식을 듣자 우리 가족은 긴장했다. 영호가 말했다. 형, 대비해야 해. 그놈이 복수할지도 몰라. 우리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수연이는 불안해했다. 오빠, 무서워.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지킬게. 하지만 내 속에서는 두려움이 커졌다. 이게 끝나지 않을까? 영원한 악몽인가? 출소 당일 우리는 집에 모였다. 삼촌이 나타날까 봐이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가 왔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의 글씨였다. 영호가 찢으려 했지만 나는 멈췄다. 읽어봐. 내용은 후회였다. 내가 잘못했어. 술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 믿지 마. 또 속일 거야. 내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미안. 이제 와서. 수연이의 상처는 어때? 우리는 편지를 무시했다.
하지만 삼촌은 정말 변한 걸까? 영호가 조사했다. 그는 출소 후 쉼터에서 일했다. 봉사 중일에 바이러니했다. 그가 수연이에게 강요한 봉사가 이제 그의 삶이었다. 수연이의 대학 입시가 가까워졌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오빠들 덕분에 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는 그녀를 응원했다. 하지만 삼촌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느 날 삼촌이 집 근처에서 목격됐다. 영호가 달려갔다. 너 여기 왜 왔어? 삼촌은 고개 숙였다. 그냥 보고 싶어서. 긴장된 대치. 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내가 미쳤었어. 나는 분노했다. 지금 와서. 수연이 봤어? 내가 망친 아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영호가 끌어올렸다. 꺼져. 다시 오면 신고할게. 삼촌은 사라졌다. 하지만 내 가슴은 복잡했다. 용서. 가능한가? 아니, 불가능해. 수연이가 알았다. 그녀는 울었다. 오빠, 왜 용서하려 해? 나는 아니라고 했다. 아니야. 그냥. 인간이니까. 그녀의 대답이 날카로웠다. 인간. 그는 괴물이야. 그녀의 분노에 공감했다.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용서는 선택이에요. 강요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 수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미대.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웃음이 넘쳤다. 하지만 삼촌의 소식이 다시.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알코올 중독. 영호가 말했다. 가볼까? 나는 망설였다. 왜? 동정심인가? 결국 갔다. 병실에서 삼촌은 쇠약해졌다. 민준아. 고마워. 대화가 이어졌다. 그는 과거를 털어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무너졌어. 수연이를 괴롭힌 건 내 약함 때문이야. 눈물이 흘렀다. 내 속에서 갈등? 믿을까? 아니, 핑계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 같았다. 수연이에게 말하자 그녀는 거부했다.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삼촌은 회복됐지만 우리와 멀어졌다. 그는 다른 도시로 갔다. 소식이 끊겼다. 내 독백이 이어졌다. 이게 용서인가? 아니, 그냥 있는 거지. 가족은 강해졌다. 수연이는 그림을 그리며 치유했다. 영호는 승진했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지은, 동료. 그녀와의 데이트가 위로였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돌아왔다. 꿈에서 삼촌의 얼굴이 신발을 숨기는 장면? 깨어나 땀을 흘렸다. 왜 지워지지 않을까? 지은에게 털어놨다. 그녀는 안아주며 말했다. 너 강해. 가족 지켰잖아.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수연이의 첫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그림들, 가족의 이야기. 관객들이 감동했다. 이 그림들 진짜예요. 그녀가 말했다. 네,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자랑스러웠다. 이게 우리의 승리였다. 수연이의 전시회 후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다. 삼촌의 사망. 교통사고. 영호가 전했다. 형, 끝났어. 내 가슴이 복잡했다. 슬픔. 아니, 안도. 수연이는 무표정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우리는 장례식에 갔다. 소수만 왔다. 그의 친구들, 우리. 장례식장에서 철수가 다가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고개 숙였다. 우리는 용서했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내 속에서는 용서. 쉽지 않아. 삼촌의 유품 중 편지가 나왔다. 우리에게. 미안하다. 너희가 옳았어. 행복해라. 눈물이 흘렀다. 수연이가 읽고 울었다. 오빠, 왜 이제야? 우리는 그를 용서할까 논의했다. 영호가 말했다. 용서는 우리의 자유야.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내 독백이 깊어졌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는 장례를 치렀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다. 삶이 이어졌다. 나는 지은과 결혼했다. 수연이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영호는 가족을 이뤘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들 덕분에 내가 살아. 우리는 미소 지었다. 이게 가족의 의미였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수연이가 학대 피해자 지원단체에 참여했다.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다. 저처럼 침묵하지 마세요. 그녀의 연설이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녀를 지지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해졌어.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상처. 상담을 계속했다. 영호의 아이가 태어났다. 조카. 우리는 모였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울게. 영호의 다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게. 지은이 임신했다.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불안도. 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까? 수연이가 책을 썼다. 그녀의 이야기. 숨겨진 신발 제목.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빠들이 판을 뒤집었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책 속 우리 모습에 눈물이 났다. 이게 우리의 진실이야. 사회가 변했다.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의 이야기가 도왔다. 내 독백. 복수가 세상을 바꿨어.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서울의 거리, 가족과 함께. 수연이의 책이 성공하자 미디어 요청이 쏟아졌다. TV 출연. 그녀는 망설였다. 오빠, 할 수 있을까? 나는 격려했다. 넌 강해. 그녀의 출연, 감동적이었다. 학대는 가족 안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끝낼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응원했다. 하지만 반발도. 일부가 비난했다. 가족을 폭로하다니. 온라인 댓글이 상처였다. 영호가 화냈다. 이 새끼들, 모르는 소리. 우리는 그녀를 보호했다. 내 속에서 왜 세상은 이렇게 잔인할까? 독백. 지은의 출산이 가까워졌다. 병원에서 기다리다. 수연이가 왔다. 오빠, 축하해.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을 수민으로. 수연이가 안아주며 말했다. 이 아이는 행복할 거야. 눈물이 흘렀다. 영호의 가족과 모였다. 피크닉. 웃음소리가 넘쳤다. 하지만 삼촌의 기억이 스쳤다. 그가 없어 다행이야. 우리는 과거를 극복했다. 수연이가 연애를 시작했다. 상대는 예술가. 우리는 걱정했다. 좋은 사람이야. 그녀가 웃었다. 네, 오빠들처럼 관심됐다. 내 직장 생활이 안정됐다. 승진. 상사가 말했다. 민준 씨, 강해졌네. 과거의 힘 덕분이었다. 수연이의 두 번째 전시회. 테마는 용서. 그녀의 그림들, 감정적이었다. 관객들이 울었다. 그녀가 말했다. 용서는 자유예요.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들, 고마워, 우리는 안아줬다. 이게 행복이었다. 여행 후, 삶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 삼촌의 무덤에 가볼래? 놀랐다. 왜? 그녀가 대답. 마무리하고 싶어. 우리는 함께 갔다. 무덤 앞에서 그녀가 꽃을 놓았다. 삼촌,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눈물이 흘렀다. 내 독백. 이게 치유야. 우리는 돌아왔다. 수연이는 더 밝아졌다. 그녀의 삶, 꽃 피었다. 영호의 아이가 자랐다. 수민도.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웃음이 가득. 수연이가 결혼했다. 행복한 결혼식. 그녀가 말했다. 오빠들, 내 인생의 영웅들이야. 우리는 울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늙었다. 하지만 가족의 유대는 강했다. 수연이의 아이들이 물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진짜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이제 행복한 이야기야. 이게 우리의 여정이었다. 복수에서 용서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판을 뒤집은 건 우리였다. 그리고 그 끝은 의미 있었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걸 이겼다.